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단기 추세 복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부터 단기 추세 이탈했습니다. 쫄지마! 아직은 아닙니다. 아래 꼬리 달았고 미국 시장 괜찮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3일 이내에 복귀 흐름 나오면 추세 유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복귀했습니다. 물론 앞에 3300선의 저항 분명히 있지만은요, 일단은 복귀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루 더 올라가면서 조정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귀 가능성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관심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역시 네이버였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5% 상승하면서 다시 시가총액 3위 탈환을 했다라는 뉴스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뉴스를 여러 가지 보면은요, 네이버, 증권가 호평, 그리고 외국계도 반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카카오도 같은 맥락에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요.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태까지는 카카오의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앞으로 IPO, 즉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최근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했죠. 그 지분 가치. 그러면은 카카오에 다시 IPO,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좋을 거면 카카오 좋을 거 아니야? 이런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0.6% 빠졌어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 기관, 외국계의 호평, 목표가 상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제가 박스권으로 제시했었던 부분을 상향 돌파를 합니다. 다른 이슈, 실적 때문에 이렇게 돌파는 못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카카오 한번 보시죠. 카카오 여전히 물론 15만 5천원의 하단, 17만 3천원의 상단에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빠지면 21선 근처에서는 매수하자는 관점을 여전히 유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카카오 우선의 매매였다면 이제는 네이버 선호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조정 시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이 메타버스죠.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메타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늦게예요, 솔직히. 요때 한번 그 얘기가 나왔었죠. 6월 말 한번 쭉 뻗어 올렸을 때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화두가 메타버스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 그리고 이 자회사에서 제페토라고 하죠. 제페토.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메타버스 여기 성장성의 점수를 지금부터는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상단을 벗겨버리겠습니다. 즉 박스권 매매에서 추세 쪽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삼성전자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쉽죠. 가장
검색 종목에 탑으로 올라오는 종목 매일매일 삼성전자인데 그만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왜 못 올라가 속이 아플 거라는 점이 일단 이 종목의 한계예요. 일단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목, 소위 국민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은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잘 못 올라요. 주요 메이저들이 이것을 끌고 가서 수익을 줄기는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수급적에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호재가 있고 뭐 지수가 올라가도 이 종목은 지수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는, 즉 지수의 완급 조절을 하는 종목으로 전락해버렸네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 가져가세요. 85,000원 위 일단 중기적으로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고점 한번 다시 도전하겠죠. 다만 계속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은 다른 곳에서 나는 겁니다. 이럴 경우.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장기,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종목으로 가시라는 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되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79,000원, 85,000원 사이 이 박스권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 인터파크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검색 종목으로 상위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터파크 매각 추진 1세대 이커머스 인터파크 매물로 나왔다. 매각 결정에 상한가. 이러한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첫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환경에서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매각 과연 어디로 될까? 뭐 일설에 의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에 갖다 붙이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안내문을 갖다가 배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로 편입돼서 하면은 좋죠. 그런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씁니다. 약간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 매각 이슈는 조금 더 진행될 거예요. 조금 더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는 바, 좀 조정이 올라오면서 5일선에 올라오면서 그 근처에서 한번 관심을 기울이라,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의 핫 종목이죠. LNF 뿐만이 아니고 2차전지 소재, 이들 종목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지금 나온 뉴스 잠깐 보시죠. LNF 17%대 강세, 경쟁사 대비 저평가됐다. 이건 이제 기관의 레포트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요것도 일부분 차지합니다. 특히 LNF 같은 경우 18%까지 급등한 이유는 바로 플러스 1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는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SK라든가 뭐 LG, 삼성, 이 대기업들이요. 증설 계획을 계속 내보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수혜를 누가 받아? 당연히 2차전지 소부장 종목. 그런데 오늘은 소부장 종목에서도 소재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 뭐 제가 1+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세 대비해서도 저평가 상태고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오늘 급등세를 이룹니다. 네, 뭐 저가 대비해서는 지금 10배가 나온 상황이어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이후 뭐 조정 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관련 소부장 종목, 그리고 소부장 종목인데 소재 종목, 동화기업 오늘 8% 넘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어저께 관심주로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쫙 뻗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있었던 바로 이 부분, 3, 4월에 있었던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주가 흐름이 나왔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재 관련주, 2차전지 소재 관련주 뭐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지만은요, 따라잡아도 안 되겠고요. 하지만 조정 시에는 관심 충분히 기울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 중에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힘을 잃으면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대표 종목 진원생명과학,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며칠 전 한번 했었죠.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먹는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그거에 대한 부분, 임상에 대한 부분, 이걸로 인해서 지금 4월 저점 찍고 6월, 7월 초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위로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좀 조정 주는 듯하지 오늘 10% 넘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더불어서 시젠도 한번 보시죠. 대표 종목 시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원 선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점 94,000원 선에서 마무리 짓네요. 그러면서 중심선 하회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증가하고 있고 1000명대 계속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가 되면서 이거 조금 뭐 시간 지나면은 그래도 줄지 않겠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신을 계속 맞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어? 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더 조정은 볼 수 있겠지만 20일 전후에서는 반등 가능성, 그래서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22선 전후에서는 한번 관심 기울여도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즉,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하락을 한다면 굳이 아래로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반등 시에 좀 정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시젠과 진원생명과학, 이 두 종목 같은 맥락이죠. 21선 올라오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3,000원과 58,000원 이 정도 선의 움직임을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주로 정치인 관련주, 대선 관련주라고도 하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삼부토건이라든가 부국철강,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왜 이랬느냐? 여태까지 이낙연 전 대표, 뭐 과거에는 뭐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였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장 이후에는 인기가 꺾였었죠.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러면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요,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앞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뉴스화가 되면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 후발주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는 대장주 역할을 하죠. 3부 토건, 이미 저점 잡고 올려 세우는 과정이고요.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 임원 CEO로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남선 알미늄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쭉쭉쭉쭉 뻗어 올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표로 있었죠. 이러한 종목군들, 이낙연 전 대표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3부 토건을 비롯해서 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너스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올라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세력주예요. 우량주 그리고 중기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치인 관련주에서 이낙연 관련주도 한번 이제 볼만,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